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타민 D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질환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호르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나 작용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서 여기 그림처럼 많은 질병들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 췌장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돼서 당뇨가 생길 수 있고요. 간에서도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간경화라든지 황달 이런 것들도 올 수 있고, 뼈가 약해져 갖고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룹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에 관련된 연구들은 워낙 많이 됐고 워낙 많은 질환이 비타민 D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바로 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절의 위험이 높다는 거죠. 실제 칼슘하고 비타민 D의 관계를 보게 되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이라든지 인해 흡수가 떨어져요. 반대로 비타민 D가 충분하다면 칼슘하고 인해 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페라리 등의 연구에 의하면은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40 나노그램 per ml 이상일 때 골밀도가 가장 좋다고 돼 있고, 반대로 30 나노그램 per ml 이하일 때는 장내 칼슘 흡수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이제 30 나노그램 per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근육이 강화돼요. 그리고 하지 기능이 상승하고 균형도 잘 잡혀서 낙상의 위험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장내 칼슘이라든지 흡수가 증가하고 골밀도가 증가해서 골절 위험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나이 드신 분들 낙상 위험도 있고 골절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장 좋은 치료는 뭐냐? 비타민 D를 먹든지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동안 밝혀진 거 보니 60에서 70대 여성의 33%, 80대 여성의 66%가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고 실제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 위험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를 주게 되면은 골절이라든지 골다공증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 약하면은 칼슘제라든지 비스포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주는데 이게 제대로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려면 바로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해 주는 게 좋은데, 요새는 이게 칼슘제에 같이 비타민 D가 있는 것도 있고 바이포스포네이트에 이제 플러스를 하고 비타민 D가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D는 지용성이에요. 말 그대로 뭐냐면 기름과 같이 먹을 때 흡수율이 좋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 D 잔일 제제는 대부분 이제 기름 형태로 되겠지만은 이 칼슘제라든지 바이포스포네이트에 함께 있는 제품은 대부분 알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칼슘제나 비타민 D 같이 먹는 것도 있지만은 비타민 D를 추가로 필요하면은 더 추가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증 증후군, 나이가 들게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이 뼈마디가 아프다든지 근육이 아프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대부분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지만은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뼈가 통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타민 D 결핍이 있으면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구들 보게 되면은 한 연구에 보면은 비타민 D 결핍 환자 중 93%에서 지속적인 근골격계 이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결핍 환자 중 이제 88%에서 근육 통증이라든지 허약감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에 효과가 없던 사람들한테 비타민 D를 줬더니 통증이 좋아진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취통증학과라든지 통증 클리닉에서 보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통증 치료도 더불어 비타민 D 결핍이 있으면 비타민 D 주사를 놓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골관절염입니다. 골관절염이라는 말 그대로 뼈에 퇴행성으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도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타민 D 결핍이 연골대사에 이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D가 낮은 경우에 이제 골관절염 유행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더 점점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적으로 비타민 D를 준다 하면은 연골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하게 해서 골관절염 발생률을 줄어들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타틴, 고지혈증 환자들이 먹는 약이 스타틴입니다. 근데 이 스타틴을 약을 먹으면은 그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비타민 D를 결핍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결핍된 사람들한테 비타민 D를 주니까 이분들의 증세들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혹시라도 이 고지혈증 약을 먹는 분들, 뭐 코엔자임 Q10 주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와 더불어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비타민 D를 꼭 먹던지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암입니다.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의 수명이 120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 암에 걸릴 가능성이 대부분 높습니다. 근데 그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C와 더불어 비타민 D라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유방을 포함한 폐, 피부, 대장, 뼈 등 많은 악성 종양에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이 수용체가 작동해서 암을 억제해주고, 만약 이 수용체가 부족하게 되면 암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 코호트 연구의 결과하면은 비타민 D가 낮아질 때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한 반면 반대로 비타민 D 수치가 높았을 때 이 암들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제를 하나 먹고 싶다. 그러면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게 확인되면 비타민 D를 꼭 먹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전립선암 환자의 그 비타민 D가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때 이제 암세포 내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고 이 비타민 D가 이 수용체가 작동해서 암세포를 억제해 준다는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제 연구팀에 의하면은 이 그 모어스 암센터의 세드릭 갤런드 박사는 비타민 D와 칼슘 부족이 세포들의 결집력이 와해되는 현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암이 발생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을 제시하고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이 암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당뇨 환자들은 그 비타민 D가 이 인슐린 그 분비와 이제 관련이 되는데 실제로 랑게란셈의 이제 베타세포와 면역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며 면역 조절에 의해서 당뇨 발생을 연기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결핍을 가진 당뇨 환자는 CRP라든지 피브로노겐,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증가돼 있어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얘네들을 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비타민 D 수용체의 유전자 변이는 당뇨병의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요. 실제로 비타민 D 결핍이 당뇨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합병증 발생도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대사증후군이요. 40대가 넘어가면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사증후군이 오는데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뭐냐? 복부 비만.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감소, 그 다음에 중성지방 증가,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이 5가지 중에 3개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5가지 모두 항목이 비타민 D와 결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비타민 D, BMI, 그 비만도로 말하죠. 비만도는 이제 동일한데 비타민 D가 이제 그 결핍이 돼 있는 사람하고 결핍이 없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그 비타민 D 그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은 그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그 훨씬 더 높다는 거를 이제 2배 정도 이상 이제 그 대사증후군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비타민 농도도 얘는 39.3, 얘는 13.3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증후군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D를 수치를 얼마나 잘 올려주는 게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준 자료입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마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타민 D 결핍이 높습니다. 왜냐?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혈액 속에 많이 가야 되는 비만세포 내에 비타민 D가 많으니까 혈액 속으로 잘 못 가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체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비타민 D 함량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체중 줄이는 비만한 사람들 체중 줄이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럼 비타민 D라도 열심히 먹으라고 꼭 해줘야 합니다. 9번째는 심혈관 질환이에요. 이 심혈관 질환은 이제 암과 더불어서 사망률 이제 많은 거를 차지하고 심근경색과 노실증, 그다음에 이제 동맥경화들 하는데 주로 이제 겨울철 그 고위도 저위도일수록 더 흔하게 이제 생기는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은 심근경색도 많이 오고 뇌졸중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특히 비타민 D 결핍이 높은 사람들이 이 심장마비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수치를 단순히 3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40, 50으로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높으면은 동맥경화증, 뇌졸중, 고혈압 발생률이 위험이 높아지고 비타민 D가 이제 이 경우 비타민 D를 복용하게 되면은 부갑상선 호르몬을 억제시켜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뇌졸중, 고혈압의 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꼭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질병이 있는 경우 40 이상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높고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비타민 D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은 비타민 D3가 부족하면은 이제 부갑상선이 증가하여 그 혈관 긴장도가 증가하여 혈압 상승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고혈압이 더 심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 D가 레닌 생산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데 레닌은 바로 혈압 조절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요. 즉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레닌 생산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비타민 D를 반드시 정상 수치를 꼭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하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독감에 대한 신경을 덜 쓰고 있지만은 작년에 발생 안 했지만 올해는 독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독감 주사를 안 맞았으면 독감 백신을 꼭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감기나 바이러스 독감 같은 경우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을 해요. 근데 겨울철 동안은 비타민 D 결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캔넬 박사의 한 보고에 하면은 비타민 D가 충분했을 때, 2,000원을 먹었을 때 안 먹은 사람보다 이 독감, 인플루엔자 발생률을 확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타민 D 부족한 사람들은 꼭 비타민 D를 먹는 것을 추천해 줍니다. 비타민 D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효과는 초기 면역계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단핵구 중성부 상피세포에 있는 AMP라는 펩타이드의 유전적 표현을 자극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억제해주고 면역을 증가시켜준다고 돼 있고, 이들 펩타이드는 감염군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를 잡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혈액. 폐결핵 환자가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폐결핵이 더 잘 생긴다고 돼요. 그래서 유럽의 병원들 보거나 우리나라 요양병원들 보면 햇빛이 잘 지는 지역의 병원들을 많이 생기게 하는 것들 바로 이 햇빛이 결핵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67명의 폐결핵 환자를 주상으로 6주 동안 폐결핵과 더불어 비타민을 주고 한 군은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비타민주를 줬던 군이 안 줬던 군에 비해서 훨씬 더 치료 결과가 좋아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약과 더불어 비타민 D는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천식 환자들도 보면은 천식 환자들도 비타민 D 결핍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한 군은 이제 비타민 D고 한 군은 위약, 이 오타긴 하지만은 우약이 아니라 위약입니다. 줬을 때 결국은 비타민 D를 줬던 군이 위약군에 비해서 선직 발작을 83%나 감소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D는 중요하다고 했고, 실제 병원에서도 비타민 D를 꼭 먹으라고 보통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도 난치병 중에 하나죠. 근데 재밌는 거는 비타민 D가 부족할수록 다발성 경화증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고도가 높고 위도가 낮을수록 다발성 경화증이 이제 발생이 감소하는 거를 이제
보여줬는데요. 계절적으로 겨울철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은 다발성 경화증의 주요 원인인데요. EB 바이러스가 이제 특히 많이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시키게 되고 있는데, 이 비타민 D는 이제 CD4 T세포 림프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 복제제는 이 SLE, 염증성 장 증후군 등의 효과지고요. 관절염은 이제 칼슘이 없는 비타민 D만 사용할 때 효과적이라고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칼슘과 같이 먹고 어떤 경우는 비타민 D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버그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2년 동안 비타민 D를 5,000화에서 복용시킨 결과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 재발률을 50% 정도, 60% 정도 감소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을 예방하는데 비타민 D가 필요하지만은 재발 방지하는데도 비타민 D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를 꼭 먹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째로는 이제 계절성 우울증. 11월만 되면은 이제 계절을 탄다고 하잖아요. 우울증이 오고. 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이제 기분이 좋아져요. 그 이유는 바로 비타민 D가 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비타민 D를 주었더니 이런 우울증 발생률을 줄어들여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울한 분들, 우울증 약도 좋지만은 비타민 D를 꼭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16번째로 염증성 장질환, 크론스병이라든지 이제 궤양성 이제 장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 병들 같은 경우도 비타민 D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D 흡수 안 되면 주사를 맞든지 햇빛 노출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만이 골다공증이라든지 골감소증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17번째는 경련입니다. 항영제를 사용하면 혈중 칼슘과 비타민 D 농도를 감소를 이제 가져온다고 되어 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경련이 더 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련이 있다든지 항영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D를 복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8번째는 항암 치료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병원 생활이 길어지고요.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서 비타민 D가 결핍이 기본적으로 오게 했고요. 방사선 치료하는 동안도 또 외부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타민 D 결핍이 옵니다. 또한 장기간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때도 비타민 D 결핍이 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타민 D 암 환자들은 비타민 D 결핍이 올 뿐기 때문에 칼슘 흡수와 인 향상성의 변화를 주어서 이제 골연화증,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먹기가 힘들면은 반드시 병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타민 D 이야기에 대해서 1번하고 2번으로 이제 나눠서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렸고요. 비타민 D는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먹을 필요가 있냐? 햇빛 충분히 노출된데, 그러면은 반드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하면은 꼭 먹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염창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